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과학쌤입니다. 자연의 구성물질, 결합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물질의 재발견, 신소재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인류는 새로운 소재를 찾거나 기존의 소재를 변형해 왔음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소재, 다시 이야기하면은 돌을 사용할 때보다는 이 청동기나 아니면 철기, 또 요즘 와서는 반도체, 이렇게 자꾸 우리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소재를 계속 찾아 그것을 변형하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물질 문명을 가져왔겠죠. 그렇죠? 그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리의 정기적, 자기적 성질을 변화시켜 만든 신소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장단점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초전도체, 그래핀 등등등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물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겠죠. 그렇죠? 네. 학습 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소재가 우리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 단계라고 해서 이제 인류가 두 발로 걷고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고 그 도구들을 이제 점점점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인류의 문명은 인류가 사용했던 소재, 여기가 소재입니다. 자, 옆으로 가서 소재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석기시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떼는 석기, 간석기 등등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한국사 시간에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를 이제 가게 되겠죠. 그죠? 구리와 이제 섞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석하고 구리하고 섞어서. 바로 고조선이나 이런 시대가 이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철기 시대가 오게 되겠죠. 그죠? 철기 시대. 바로 철이 발견되면서, 물론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만이 우거왕을 한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거왕을 속여서 못 들어왔다, 고조선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위만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어쨌든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등등으로 발전을 해갔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제작 기술을 향상을 가져오고 등등등 했을 겁니다. 지금도 철은 여러 군데의 그 합금으로 형태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활 수준이 점점점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의 변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의 변천. 석기 시대는 보나마나 돌이겠죠. 그죠? 얘 자꾸 요게 자꾸 위로 올라가네요. 그렇죠? 요리 들어와야 되는데 자료상으로는 크게 올라가 있지 않은데 여긴 자꾸 올라가네요. 그래서 돌을 자르거나 갈아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 한국사 시간에 많이 학습을 했을 줄로 압니다.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는 위로 또 올라갔네요. 요 구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구리, CU, 이 주석하고 구리를 녹여서 청동을 만들어 사용하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물관 이런 데 가서 하면은 이 청동 거울 같은 것도 들어보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석과 구리를 사용해서는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단단하다고 한 이 철기 시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청동보다 훨씬
단단한, 그죠? 이 단단한 철기 시대로 됐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돌로 만든 이것들보다 훨씬 그 단단한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그 우리가 과거에 그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뭐 학습한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학습을 해봤습니다. 뭐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신소재라는 단원을 갖다가 학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량이 뭐 농기구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인간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예. 다음 넘어갔습니다. 예, 신소재입니다. 신소재라 뭐냐 그럼?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죠, 뭐 그죠? 새 신자 써서 하는 거니까 새로운 소재인데 기존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과 물리적 성질을 다 한쪽으로 물렸습니다. 성질을 갖게 만든 재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과 물리적 성질을 갖게 만든 재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할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킨 소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더 자세하게 이제 학습을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초전도체, 그다음에 그래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학습하는 그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킨 신소재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전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다. 그래서 이 벨트로 테이프, 그 다음에 벨크로 테이프인데 그죠? 벨크로 테이프 위에 크로입니다. 벨크로 테이프. 그 다음에 스티키보드에서 뒤에 우리가 자연을 닮은 신소재 쪽 교과서 78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홍합 촉사를 갖다가 뭐 한 거, 그 다음에 상어의 그 비늘을 보고도 만든 거,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란 건 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과거에는 반도체 하면은 전류가 뭐 반은 흐르고 반은 안 흐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단 도체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도체는 저항이 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항하면은 기호로는 뭐 R을 레지스턴트 그죠? R을 얘기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매우 작아서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그러한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건 뭐 금속이죠. 그래서 철이나 구리 이런 금속들은 그 저항이 매우 작아서 그 전류가 잘 흐르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도체라고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도체가 있습니다. 부도체는 요즘 용어로는 절연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절연체. 선생님은 절연체하고 같이 말을 섞어 썼는데 이 절연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전류가 저항이 너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흐르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번개 같은 게 치면은 아주 저항이 큰 이 공기나 혹은 뭐 나무 여기서 얘기한 고무나 플라스틱에도 전류가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큰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공부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갖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기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은 전원체보다는 좀 더 잘 흐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수한 반도체와 그 불순물 반도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는 우리가 보통 진성 반도체라고 과거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데 그냥 순수한 반도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순수한 반도체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두 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는 뭐 규소와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에게 저마늄 정도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저마늄이나 규소가 이 순수한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불순물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P형이나 아니면 N형 반도체가 있겠죠. 그렇죠? N형.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도체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반도체는 순수한 원소만 모여 있는 것이고요. 불순물 반도체는 이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다른 원소를 섞은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 다시 말해 전류의 흐름을 향상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규소, 저마늄 이 두 가지가 이제 순수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P형과 N형은 우리가 따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저마늄과 규소가 어디 있나요? 예, 바로 여기 14족 쪽에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규소 Si, 그 다음에 저마늄 G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여기 있는 13족을 플러스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15족을 플러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명칭을 달리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도핑이란 말이 있게 되면 도핑. 그래서 과거에는 뭐 여러분들 그 혹시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운동 경기 좋아하는 분 있으면은 올림픽 같은 올림픽 이런 행사에서 체육 행사죠, 그죠? 올림픽 같은 곳에서 그 약물 도핑 테스트를 했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해서 그 사람이 약물을 복용 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용어 도핑이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핑 다시 이야기하면은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미량의 다른 원소를 갖다 첨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인이나 비소나 안티몬을 첨가한 N형 반도체 혹은 알루미늄, 붕소, 인디움 같은 P형 반도체를 만들 때 바로 그 섞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질이 어떻게 되냐? 개선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핑 하면은 순수 반도체에다가 다른 어떤 원소를 섞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핑을 해서 만든 우리 불순물 반도체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불순물. 이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불순물 반도체.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N형과 P형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N형은 네거티브, P형은 포지티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래서 이제 N형은 뭐냐? 14족인 저마늄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규소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죠? 이 두 개를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순수 반도체 저마늄과 규소가 14족인데 여기에다가 이 15족 원소인 인이나 요거 비소라고 있죠. 그죠? 비소. 그다음에 요거 어떤 분 안티모니 뭐 이렇게 하는 우리 그 원소계는 안티몬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비소나 안티몬 같은 15족 원소를 갖다가 플러스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도핑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다시피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
15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됩니다. 그럼 2개를 도핑시킨다면 원자과 전자가 9개가 되잖아요.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원자 구조를 이루려고 했는데 한 개가 남아버리죠. 그쵸? 그 하나가 바로 마이너스 전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N형 반도체입니다. 아까 네거티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N형 반도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P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 P형 반도체는 역시 14족인 저마듐이나 여기에 있는 규소 요 두 개 중에 그 하나를 갖다가 다시 이야기하면 14족에다가 이번엔 13족입니다. 13족. 13족이 이제 뭐 알루미늄이나 붕소, 인디움. 붕소는 알 거고 이게 인디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디움. 인디움인데 이 인디움 같은 것을 갖다가 도핑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 되느냐? 4개의 원자과 전자와 3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다가 섞다 보니까 아직 하나가 부족해요. 비활성 기체처럼 그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가 남아. 그래서 그 하나 남는 것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다시 한번 누가 남냐면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죠. 그죠? 부족한 거.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야. 부족하다 보니까 누가 남냐? 플러스 하나가 남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선생님 얘기는 지금 남는다는 건 플러스 쪽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플러스, 그 플러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포지티브 반도체, P형 반도체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하면은 N형 반도체에선 하나가 전자 배치가 9개가 되니까 그 전자 하나가 남은 것이 바로 마이너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서는 4와 3이 되니까 전자가 하나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가 남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그것을 그 전하를 운반하는 그런 플러스 역할을 한다 해서 이 포지티브, 다시 한번 P형 반도체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다시 보면은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형 반도체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하나, 지금 비소를 섞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여기 이렇게 하나가 남죠. 그죠? 바로 이 하나 남는 전자가 바로 이 N형 반도체, N형 불순물 반도체의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 아까 하나가 부족하다고 했죠. 그렇죠? 다시 인디움을 섞었는데 여기 인디움을 섞었는데 그 전자를 세워보면은 전자 배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이죠. 그죠? 바로 8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가 부족한 여기 있는 요것 바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아까 N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요것을 양공이라고 부르는 양공. 원래 홀 이렇게 이야기 홀이 구멍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양공 하면 플러스 구멍 이렇게 생각해도 뭐 무리가 없을 겁니다. 좀 용어는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 빈자리가 양공 다시 하면 플러스 전화를 띠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 원소를 섞게 되는데 이때 그 불순물 원소 그 섞는 원소, 도핑을 하는 원소로 오게 되는 것이 13족이냐, 15족이냐에 따라서 원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처럼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가 전자가 남으면은 N형, 부족해서 플러스 양공의 역할을 해버리면 P형 이렇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N형은 네거티브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결론 P형 반도체, 포지티브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물론 전자 양공 이렇게 부르겠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의 수가 증가하겠다고 여기 나왔고, 예, 잠깐 지우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 수가 증가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P형 반도체는 양공수가 이게 뭐 비소나 인듬을 이렇게 하나만 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하나만 섞은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지만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그 15족이나 13족 원소가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자나 양공이 증가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N형 전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P형 양공 플러스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뭐 인, 비소, 안티몬 혹은 알루미늄, 붕소, 인듐을 외워야 되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예, 과거에 이 원소를 물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그 학제 그 40쪽에 나와 있는 그 표입니다. 좀 복잡하고 들어가는 게 많이 있죠. 글씨도 작고 그죠.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무슨 반도체일까요? 지금 규소로만 되어 있죠. 그죠. 규소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4개, 4개니까 규소는 4개지 않습니까?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존재할 때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공유 결합을 해서 비활성 기체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이뤘습니다. 다시 한번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아까 무슨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뭐 옛날 용어를 진성 반도체라고 불렀다. 진짜 반도체다 이 얘기겠죠. 그죠? 뭐 여러분들 성골, 진골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순수한 반도체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4개겠죠. 그죠? 원자과 전자 4개인 규소나 저마니um 14족 원소와 같은 그러한 원소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이 순수한 반도체 규소나 저마늄에는 불순물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가 불순물 반도체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낮아. 자세하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죠. 그죠? 비활성 기체와 똑같은 전자 배출을 이뤘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전류가 잘 흐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 전도도란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전류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전도도는. 그러니까 순수한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우리가 이용하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도핑을 시킵니다. 다른 원소를 도핑을 시켜서 불순물 반도체를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죠? 불순물 반도체. 선생님이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다고 했나요? N형과 P형이 있다 그랬죠. 그죠? P형, 포지티브가 먼저 나왔네요. P형엔 누가 있냐? 플러스인 양공이 있다. 이거 이름은 양공입니다. 그 다음에 N형에는 전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 P형은 원자가 4개인 순수 반도체에다가 원자가 몇 개? 몇 개였습니까? 아까? 13족이었죠. 그죠? 그럼 3개가 될 겁니다. 3개인 원소를 도핑, 다른 말로 첨가했습니다. 그러면 본래 원소가 도핑된 원자의 전자수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죠. 그죠? 예, 적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한 개만 7개가 됐으니까 도핑했을 때보다 원자수가 이제 전자수가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얘기합니다. 적어지기 때문에 예, 양공 그 빈자리가 양공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이것들이 단단한 결합이지 않습니까? 점점 그죠? 있으면 단단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적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주요 전하 음자수는 누구냐? 전하 운반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 물론 도체에서는 전자가 되고 또 우리가 이온이 되면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있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었겠지만 바로 이 P형 반도체에서는 누가 전류를 움직여주거나 양공이 움직이는데 양공
양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가 순수한 반도체보다 어떻게 됐을까요? 향상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핑을 냈겠죠. 그래서 향상이 됐다. 높은 편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순수한 반도체는 잘 알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반도체는 자기들끼리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불순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 그런데 P형 반도체처럼 13족을 첨가하면은 그 7개가 돼버리죠. 그죠? 7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매출 1에다가 7개가 돼버리니까 그 빈 한 자리가 뭐냐? 플러스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향상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N형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N형 반도체. 이 N형 반도체는 그 원자과 전자가 역시 사겠죠. 뭐 규소나 저마늄을 얘기하니까 이 순수한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15족을 섞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5개 15족.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15족. 그래서 그 15족인 원소를 그 도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4 오니까 하나가 남죠. 그죠? 원자가 전자가. 그러니까 본래 원자보다 도핑된 원자의 전자수가 어떻게 되냐? 점점점 이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아지니까 여분의 전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분의 전자가 생깁니다. 여분의 전자가. 그래서 주요 전하 운반자는 역시 전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전기전도도는 역시 향상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순수한 반도체에는 규소와 저마늄이 있습니다. 14족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연 상태에 존재할 때에는 자기들끼리 공유 결합을 해서 단단하게 아무것도 안 섞이고 잘 결합이 되어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13족 원소를 섞게 되면은 하나가 부족한 자리가 플러스 전하의 역할인 양공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향상되는 거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불순물 반도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불순물 반도체 P형 설명했고요. N형 설명하는 겁니다. N형 반도체에는 15족을 섞다 보니까 원자가 전자 5개야. 결합을 하고도 하나가 남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류를 잘 흘려주게 돼서 역시 전기 전도도가 향상된다.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를 학습할 텐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P형은 플러스가 있고 N형은 마이너스가 있다. 이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형 포지티브 플러스, N형 네거티브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예,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이오드도 우리가 이 발광 다이오드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도체의 이용,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갖다 접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론 이때 이 접합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우리 그 통합과학에선 이야기하지 않고 아마 물리학 2 정도에 가면 물리학 2 거기에서는 아마 접합했을 때 역전이가 발생하고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형성하면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접합한 면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이 반도체가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건 우린 공부하지 않고 어쨌든 P형과 N형 반도체를 붙였다. 접합을 시켰다. 접합이란 말을 씁니다. 접합. 그래서 접합하면 그것이 바로 다이오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이오드는 지금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건 기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계를 학습하거나 혹은 뭐 전자공학과나 아니면은 어떠한 전자제품의 그 회로도를 보게 되면 이런 기호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그럼 그 화살표는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나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죠. 그죠?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쪽이
여기가 뭐냐? 이쪽이 N형이 있고 P형 잘못 얘기했네요. P형이 있고 이쪽이 N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가 있고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죠? 그럼 플러스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죠. 그죠? 바로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갔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은 이 정류작용입니다. 정류. 여기 가야 되는데, 정류작용입니다. 정류작용이란 뭐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그 기호 보고 교류직류일 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림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정류작용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은 순방향, 여기 그림엔 정말 이 순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순방향, 위에 거는 역방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그림에도 역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 보십시오. 지금 건전지는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예요. 그죠? 여기는 작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톡 불어난 부분이 왼쪽 플러스 쪽이고, 실제 건전지에서, 그 다음에 쏙 들어간 부분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건전지 한번 그려볼까요? 잘 못 그리지만.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좀 과하게 그렸나요? 요 부분이 플러스가 되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전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인데 P형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양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N형에는.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 P형 반도체에 있는 이 플러스와 이 플러스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로 오면은 이걸 끌어당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에서 밀어주고 이쪽으로 끌려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접합면을 통과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방향은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걸어줬어요. 왼쪽을 마이너스로 걸고 오른쪽을 플러스로 걸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가 있고 그림이 지금 여기가 플러스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공은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리 끌려오겠죠. 그죠? 여기 전자들도 어떻게 돼요? 이쪽 플러스로 끌려와. 그럼 이 접합 부분을 통과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아무도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회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정류작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류작용을 줄여 이야기하면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만 역방향일 땐 흐르지 않는다. 순방향이란 뭐냐? P형을 건전지의 플러스에 연결하고 N형을 건전지 마이너스에 연결했을 때를 순방향이라고 부른다. 역방향 그럼 뭐냐?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P형 반도체를 바로 마이너스에 연결해주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플러스에 연결해주게 되면 바로 역방향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류작용을 설명한 말입니다. 정류작용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 물리학 1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이오드의 그 정리작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 교류전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류전류는 이렇게 표시해주고, 직류는 이렇게도 표시해줍니다. 이게 직류. 그래서 전류에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는 걸 먼저 설명하면은, 직류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플러스에서 어디로? 마이너스로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교류는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이것이 이제 교류 전류입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류는 교류입니다.
그럼 여러분 직류 전류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여러분 휴대폰에 있습니다. 휴대폰 전류는 직류 전류를 요구합니다. 단점이 뭐냐? 교류는 전류가 이렇게 여기 입력이 이렇게 된 거 있죠, 그죠? 이렇게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전류 방향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다 보니까 일정한 전류가 회로에 흐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다 보니까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가전제품이나 뭐 휴대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제품들은 일정한 전류를 필요로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떡하냐?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교류예요. 그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꾸는 어댑터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 뭐 집에서 저 선생님도 그렇지만 아빠 엄마들이 아답터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바꿔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그 동그란 휴대폰 충전기에 보면은 약간 큼지막한 네모 있죠, 그죠? 그게 바로 그 안에 이 회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회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 정기적인 시험에 나진 않겠지만은 지금 교류 이 AC가 교류고 직류는 DC죠, 그죠? DC. 뭐냐? 이 DC가 디렉트 큐런트 이렇게 부르죠, 그죠? 어쨌든 AC 여기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위가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뀐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오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는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건 못해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기 제품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땐 흐르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이 순서대로 이제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오다가 1인 못 가고 또 1이 가죠, 그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 전류가 한쪽으로 계속 바뀔 때마다 한 방향만 흘려주게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한쪽 방향으로 흐른 것만 얻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휴대폰 충전할 때 충전기에 그 매달려 있는 네모에서 이 역할을 내주는 이러한 회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류작용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참고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그 학습지에 있으니까 그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 반도체에서 그 발광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광 반도체는 말 그대로 빛을 내는 반도체죠, 그죠? 빛을 내는 반도체, LED라고 부르면서 요즘 그 집에서도 전기세 때문에 LED로 많이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전류가 흐를 때 뭐를 방출하냐?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다 이겁니다. 전력 손실이 적고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각종 뭐 영상 표시 장치, 조명 장치 등에 이용하는데 그 원리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기 연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낼 수 있었는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여기 아마 날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쨌든 N형을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P형을 플러스에 연결하면 요거는 순방향이 됩니다. 순방향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N형에 있던 전자들이 바로 P형에 있는 양공으로 들어가 차지하면서 이때 뭐를 내놓냐? 빛을 내놓는 거다. 빛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입니다. 그 에너지 주기를 얘기하면 N형이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죠, 그죠? P형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건 낮은 곳으로 가면은 우리가 먼저 학습한 곳에서 보면은 그 에너지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게 빛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도체의 단점이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도 오래 열고 있으면 열나죠, 그죠? 그거는 이제 모든 반도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열을 내놓는 건데, 열 에너지로 형태로 방출하는 건데, 우리 LED만큼은 그 열을 내놓지 않고 이것을 빛 형태로 이렇게 방출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전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집에 전구를 LED로 바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LED는 한글로는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즉 전기가 통하면 빛이 나는 반도체를 뜻해요. 그럼 LED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에디슨이 전구를 세상에 보급한 지 80년 정도 지난 1962년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세계 최초의 LED 실용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LED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LED는 핸드폰, TV 같은 디스플레이나 유해 물질이 없는 빛을 제공해서 식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친환경, 저전력, 긴수명, 소형화까지 볼수록 매력덩이인데요. 최근에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주름 발생 억제 마스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ED의 가격과 수명은 얼마일까요? LED의 수명은 약 20년으로 24시간 켜놓을 때 약 5년이나 버팁니다. 가격은 형광등의 5배 정도로 아직은 LED가 고가의 제품이라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LED가 개발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엘리베이터나 전자시계에 쓰였던 녹색 숫자들이 바로 LED의 초기 모델인데요. 지금의 LED는 여러 가지 색을 뽐내지만 초기의 LED는 적색과 녹색만 낼 수 있었습니다. 청색 LED가 개발되지 않아서 백색빛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조명에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실용적이지 못했습니다. 1992년 일본의 과학자가 청색 LED를 개발하면서 훗날 노벨상을 받는데요. 이로부터 RGB 컬러가 구현되면서 LED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청색 LED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빨간색과 녹색, 청색빛을 합성하면 백색빛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백색 LED 조명이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청색 LED가 개발되면서 백색빛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LED를 3개나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고가인 데다가 청색 LED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이 조금 더 손쉽게 백색 LED를 얻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들의 집, 거실에 사용하는 백색 조명은 사실 청색 LED입니다. 앞에서 말한 RGB 3개의 LED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청색 LED에 노란색의 형광물질을 바른 것인데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RGB 3개의 LED를 합성하는 것보다 청색과 노란색의 합은 흰색이 되는 색의 보색 관계를 이용하여 한 개의 청색 LED로 백색광을 만드는 것이 기술 적용과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연결된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답니다. 다음에는 LED에서 빛을 내는 원리를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LED에 대해서 그냥 그 상식적인 내용 좀 확인해보고 다음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다음 반도체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TR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어떻게 만드느냐? 증폭작용과 스위치작용을 하고 역시 열이 적고 잘 나며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여기 빨리 넘어가 버렸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용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항공에도 되고 우주산업 뭐 중앙처리장치, 램, 롬, 뭐 집적회로에도 이제 이용이 되긴 하는데 요즘 그 반도체가 그 품귀 현상이 돼서 뭐 현대차도 멈추었다, 뭐 차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학교에도 선생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TR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붙이냐? P형, PNP형이 있고 NPN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그림에 보면은 양쪽에 P형은 두껍게 만들고 안쪽에 N형은 좁게 이렇게. 또 NPN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 적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단자가 있는데 이미터, 베이서, 컬렉터 세 개의 다리가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뭐 전자물리나 이런 것을 하면은 이 다리 구분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의 역할은
뭐 그 진공관 라디오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뭐 아주 산업의 혁명을 가져오기도 했지만은 이것들이 역할이 왜 그러냐? 바로 이겁니다. 증폭작용이라는 것과 이 스위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증폭작용은 크게 한다는 얘기고 스위치 작용은 껐다 켰다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아까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이 있었죠. 그죠? 그럼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이거는 시험에 나지는 않겠지만 선생님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증폭작용하고 스위치작용이 있는데 스위치작용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이거 베이스 전압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컬렉터 전압이라고 하는데 컬렉터 전압이 더 높아요. 그죠? 지금 가만히 두는 상태에서는 이 양공들이 1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 전압을 갖다 살짝 주게 되면 여기 전압을 걸어도 넘어가지 못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칸대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 전압을 높여줘요. 그럼 어느 정도 높이게 되면 어떡하냐? 이게 전압이 1이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넘어가는 역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흘렀지 않았을 때를 0이라고 부른다면 여기 컬렉터 전류라고 부르죠. 써 있죠. 그죠?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때 1, 0, 1, 0, 1 이런 신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바로 베이스 전압을 조절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미세하게 흐르게 조정해 놓고 이 전압을 갖다가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 있는 이 양공들이 이리 가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이리로 대부분이 확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증폭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 설명을 냈는데 어쨌든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이 있고 스위치 작용이 있다. 그래서 스위치 작용은 껐다 켰다는 역할이다. 요 그림 자세히 알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증폭작용하고 스위치 작용은 증폭작용은 이 컬렉터 전류가 갑자기 세지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P형과 N형인데 P형 반도체는 누가 있냐? 플러스인 양공이 있다.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에서는 누굴 기억하냐? 정류작용. 이건 정류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어디다 쓸까요? 트랜지스터는 뭐가 있냐? 스위치 작용과 증폭작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초전도체, 그래핀, 그 다음에 자연을 이용한 신소재 이 세 가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